안녕하세요, 마일리입니다. 요즘 제 주변 연차들이 이제 막 주니어 개발자에서 그 다음, 뭐, 미들급이라고도 표현하고, 중니어라고도 표현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주니어라는 딱지를 떼고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보여요. 저 또한 그렇고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같은 연차를 일했어도 어떤 분들은 여전히 자신이 주니어 개발자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빠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팀이나 프로젝트를 리딩하고 중역을 맡으면서 주니어라고 부르기에는 아득히 뛰어넘는 커리어를 쌓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막 주니어 개발자를 벗어날 때쯤 깨닫는 진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시리즈 B 스타트업에서 프로덕트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약 5천억 원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있고, 현재는 약 220명 정도의 직원 수인 스타트업이에요. 시리즈 C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빠르게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두 곳의 회사에서 일해봤고, 모두 스타트업이었어요. 그 전에는 두 번 정도 창업 경험이 있었죠. 제 커리어의 시작은 프론트엔드 개발자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회사에서는 플랫폼 엔지니어, 지금은 풀스택으로 제품의 여러 영역에서 기여하고 있는 프로덕트 엔지니어로 커리어를 쌓고 있어요. 개발자로서 커리어를 이어온 연차는 이제 4년 차쯤 되는 것 같네요. 사실 사람들마다 주니어, 시니어 같은 이 추상적인 표현을 정의하는 방식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라는 게 다르다 보니까 내 입장에서 이 사람은 주니어인 것 같은데 누군가는 그 사람을 시니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게 결국은 이 주니어, 시니어라는 표현 자체가 완전히 주관적인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기준이라는 것을 제 마음대로 정의하고 주장하려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자신이 일하고 있는 수준이 주니어 수준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기준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본인이 주니어를 벗어났다라고 말하려면 어떤 조건들을 충족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코드를 더 잘 짜면? 직급이 높아져서 내 밑에 더 많은 주니어가 생기면? 아니면 지금보다 리액트나 스프링 같은 기술을 더 잘 알게 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할 때 꼭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프로 개발자. 여기서 프로라고 하는 사람은 돈을 받고 그 대가로 기업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이 직무 그 자체만 놓고서, 그러니까 이 개발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생각하게 되면요. 자꾸 이 실력이라는 요소를 전부 개발하고만 연관을 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확실히 해야 하는 거는 우리가 돈을 받고 프로로서 일한다는 점이에요. 저는 이 의식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주니어라고 불리기에는 어려운 그런 고연차가 되더라도 자신 있게 스스로를 시니어라고 부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코드 짜는 거 빼고는 잘하는 게 없는 10년차 개발자. 이 사람은 시니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게 뭔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개발자도 결국 돈 받고 일하는 프로이고 조직에 속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진짜로 회사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내야만 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개발을 잘하는 것 상위에 더 높은 차원에서 일 그 자체를 잘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은 단순히 코드 잘 쓰고 개발만 좀 잘하는 게 아니라 일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차원에서 조직에 기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주니어를 벗어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혼자서 조직에 있는 문제나 과업을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뭐 이게 된다고 해서 바로 뭐 주니어가 아니다 하는 게 아니라요. 적어도 이게 안 되는 사람을 주니어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정리하면 적어도 주니어라고 불리지 않는 사람들은 딱 개발, 그러니까 코드만 쓰는 사람은 없다고 보는 거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국 우리는 회사에 존재하는 혹은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내는 거잖아요. 개발자에게는 그 수단이 주로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었어요. 지금도 그것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 코드를 쓰는 주체는 많이 AI로 넘어왔죠. 아직도 손으로 한자 한자 눌러서 코드를 쓰고 있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AI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코드를 작성하고 계실 거예요. 뭐 사용 수준이나 빈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이건 제가 예전에 쓴 글의 일부인데요. 여기서 언급한 것 중에 일을 만드는 시간이라는 것을 제가 정의한 부분이 있어요. 잠시 화면을 멈추고 읽어보셔도 좋아요. 제가 개발자 커리어를 처음 시작했을 때, 좀 의아했던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데일리 스크럼에서 누군가가 어제는 회의가 너무 많아서 일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라고 자신의 진행 상황을 공유한 거예요. 그 워딩 자체를 듣고서 바로 들었던 생각은 회의는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었어요. 물론 그분의 말은 의도가 이해가 되죠. 해야 할 일이 명확하게 정해진 태스크가 주어져 있고 회의가 많다 보니까 이 태스크들을 수행할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부족했다. 라는 의도로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개발자의 경우는 보통 주어진 스펙을 구현하는 게 가장 메인이 되는 일이라서 구현과 일을 동체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이거 조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코드를 쓰기 앞단의 시간을 저는 일을 만드는 시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이게 이전에도 계속 해오던 일이지만 앞으로 더 중요해질 일이고, 만약 여러분들이 이 일을 만드는 시간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하고 있다거나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구현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계신다면 저는 이것도 주니어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말하면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구현하는 데만 벅차다면 음, 그 사람은 좀 명확하게 주니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주니어에서 벗어났다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은 코드를 쓰기에 앞서서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고 우리의 유저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고 이 프로젝트의 성공 기준과 측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제시된 솔루션보다 더 나은 선택지는 없는지 같은 고민들에 시간을 쏟고 자기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할 거예요. 코드는 단지 수단일 뿐이에요. 구현된 기능도 결국은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가치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아무리 기술적으로 딥한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이거는 바뀔 수가 없는 명제예요. 전에는 이런 것들을 잘하는 역량이 일종의 갈래로 나뉘어져서 다뤄졌어요. 뭔 말이냐면 어떤 개발자는 비즈니스 임팩트에 관심이 많고 높은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바탕으로 성장해 나가는 뭐 그런 한 축이 있었고 어떤 개발자는 기술 그 자체의 전문성에 파고드는 쪽으로 역량을 키우는 한 축. 이렇게 갈라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사실 그걸 둘 다 잘하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많지도 않고 보통은 한쪽으로 집중해서 전략적으로 역량을 키우는 선택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축을 나의 강점으로 잡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었죠. 그런데 요즘은 상황이 달라진 것 같아요. 고품질의 코드를 작성하고 높은 수준의 설계를 뽑아내는 거는 점점 AI 에이전트가 시간이 갈수록 잘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코드 품질이나 설계의 저점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거에 반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뭐 가령 AI 에이전트는 그 사용자의 지식 범위를 넘는 작업을 못한다 같은, 네. 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요. AI 에이전트가 뽑아낸 결과물의 수준 문제가 아니라, 하고자 한다면 AI 에이전트 돈만 받으면 일정 수준의 기술 역량만 돼도 자신의 지식 범위를 빠르게 확장하고 고도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엄청 기하게 공부하고 집요하게 파고들었어야 했던 건데 말이죠. 그런데 복잡한 조직의 맥락을 이해하고 나뿐만 아니라 내 동료, 다른 직군들 상황까지 전부 이해하고서 더 나아가서 이제 회사의 목표까지 이해하는 이 고차원의 지능이 필요한 영역은 아직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이걸 AI가 대체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 당장 놓고 봤을 때 아까 이야기했던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의 가치가 지금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까 두 갈래로 나눴던 역량 모두를 잘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내가 이제 주니어 영역에서 벗어났다 라고 스스로 판단해 보려고 할 때 내가 얼마나 일을 잘 만들고 조직의 이 복잡성 내에서 어디까지 고려하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 이거를 지표로 삼아 볼 수 있겠다는 거를 말하고 싶었어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뭐 다양한 연차에 다양한 도메인에 계실 텐데 저는 이게 큰 관점에서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관통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개발자분들 중에서 이제는 주니어 연차라고 불리기 애매한 연차에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한번 또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주제인 것 같고요. 이제 막 진입하신 1, 2년 차 신입 개발자분들은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더 잘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나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에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